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0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투표는 오늘 바로 7일 오후 6시까지 조금 전에 이제 투표를 거의 마칩니다. 저는 막판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많았던 제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개를 좀 했는데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차출 규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투수 영입을 했네요. 어떤 선수인지. 피렐라 선수 뭐 지금 계약 이야기도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이 너무 잠잠합니다. 단장들의 의견을 제가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 선택 이렇습니다. 투수 미란다 선수, 포수 강민호 선수, 1루수 KT 강백호 선수, 2루수 정원원 선수입니다. 3루수 최정 선수, 유격수는 김혜승 선수, 외야수는 홍창기, 이정후, 전준우 선수입니다. 지명타자는 양의지 선수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큰 고민 없이 1루, 투수, 3루수, 유격수 지명타자는 제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투수는 미란다 선수입니다. 시즌 MVP. 큰 고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견고한 선발 그리고 역대 최다 탈삼진 신기록. 투수 지표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클래식 스탯이다? 그럼 바로 평균 자책점인데 1위입니다. 1루수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WAR이 5.85로 압도적이고 안타, 출루율 1위, 타점 공동이 타율 3위. 장타율 5위인데 홈런 16개지만 장타 능력 그리고 정확성까지 두루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루 수비도 공격력을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봅니다. 3루 홈런왕 최정 선수입니다. 우승 주역이죠. KT 황재균 선수하고 국가대표 3루수 두산 허경민 선수도 뭐 잘했죠. 또 성장을 더 하겠죠. 롯데 한동희 선수, 하나 노시안 선수 등이 있지만 최정 선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격수는 김혜승 선수인데 정경기 출장, 또 3할 타율, 도루 1위, 득점 4위. 마차도 선수 잘했죠. 하주석 선수 잘했죠. 근데 그래도 김혜승 선수가 좀 비교 우위다 이렇게 좀 봤고요. 물론 김혜승 선수가 실책이 아주 많습니다. 29개 유격수인데 유격수 수비 허점은 조금 있었죠. 근데 일정 부분 이건 마이너스는 맞겠죠. 이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정말 더 대단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타자는 그냥 양의지 선수입니다. 타율 3할 2푼 5리 30홈런 111타점 3할 타율 30홈런 110타점 그리고 타율 3할 출루율 4할 1푼 4리 장타율 5할 8푼 1리 타율 출루율 장타율 3, 4, 5 요 타자는 뭐 그냥 가장 완벽한 타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타점 왕이죠. 장타율 왕이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 피렐라 선수도 저마다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양의지 선수? 저는 고민을 안 했죠. 포수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강민호 선수냐, 최재훈 선수냐. 강민호 선수는 삼성 올 시즌을 바꾼 주역 중 한 명, 경쟁자는 하나 최재훈 선수였는데 포수 수비 이닝은 강민호 선수가 934, 최재훈 선수가 842, 90이닝 이상 강민호 선수가 많았고 18홈런 67타점인데 타율도 2할 9푼 1리였습니다. 공격력적인 부분 강민호 선수가 좀 앞섰다고 보고 임팩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훈 선수 수비에서의 견고한 부분, 또 도루 저주율 리그 2위, 출루율 8위였던 이 부분, 아주 멋진 시즌을 보낸 것 사실이지만 경기 출전 수라든지 이 부분들 그래서 강민호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2루 같은 경우는 저는 정원원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 이제 골든글러브 투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실 쓰다가 지우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야 제 선택을 최종 확정을 했는데 정원원 선수는 경기수 139경기 4할 출루율 85득점 19도루 그리고 경쟁자들에 비해서 WAR도 그냥 좀 앞섰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안치홍 선수, 김선빈 선수도 충분히 수상을 할 만한 시즌이었다고 보고 이들 선수에게 표를 던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팀 내에서도 안치홍 선수한테 이렇게 표를 던진 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안치홍 선수 3할 타율에 10홈런 82타점, 82타점이 많습니다. 2루수로 이 정도 타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타순에 따라 가지고 타점이라든지 득점이라든지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공격력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김선빈 선수 역시 타율 9위 3할 타율 때려냈고 154개의 안타 67타점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정원은
그리고 또 안치홍 두 선수를 놓고 저는 또 고민을 했는데 최종 선택은 정훈원 선수였습니다. 이 외야수 부분은 늘 이렇게 참 뭐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세 명만 딱 뽑아야 되니까 매년 고민이 되죠. 이정호 선수 선택은 제가 곧바로 했습니다. 뭐 압도적인 시즌이었으니까 이정호 선수.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또 홍창기 선수를 택했습니다. 뭐 LG의 히트 상품을 넘어서 리그의 히트 상품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시즌 홍창기 선수는 약간 다른 유형의 뭐 천재타자 아니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 저 구자욱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구자욱 선수를 택하려니까 전준우 선수의 뭐 전경기 최다안타 1위 타격 2위 뭐 이게 딱 보이고 또 전준우 선수를 택하려고 하니까 또 구자욱 선수 20홈런 20도루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은 포지션별 WAR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포지션을 다 합한 겁니다. KBO 공식 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 기준으로 전준우 선수 WAR이 5.45, 구자욱 선수가 5.33, 큰 차이 없었고 WRC 플러스가 전준우 선수 137.3, 구자욱 선수가 WRC 플러스가 130, 이것은 스포츠투아이 기록이고 두 지표 모두 전준우 선수가 미세하게 앞섰는데 또 다른 통계조사업체죠. 스태티즈 자료를 살펴보면 전준우 선수의 WR이 4.93, WRC 플러스가 140.4, 스태티즈 기준 구자욱 선수의 WR이 5.01, WRC 플러스가 134.0이었습니다. 저의 최종 선택은 롯데자이언츠 주장 전준우 선수였습니다. 시즌에 앞서서 제가 전준우 선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롯데의 주장 징크스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멋진 시즌을 보냈습니다. 덧붙여 표가 한정돼 있어서 뭐 어떻게 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구자욱 선수에게는 정말 뭐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골든글러브 투표 인단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아요. 취재기자, 지역 취재기자, 사진기자, 여러 방송국 또 중계 PD, 아나운서, 해설위원들을 총 만납니다. 해마다 아주 요상한 투표 결과가 있죠. 뭐 가까이 사는 선수 찍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를 찍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싫어하는 선수만 배제한 건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이거 뭐 고민을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해마다 투표 인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격 요건을 도입을 좀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취재기자는 한 5년 이상 정도는 현장 취재하는 조건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타부스 갔다 오면 뭐 이전 경력은 좀 인정해 주더라도 말입니다. 공격하고 수비를 좀 나누는 방법은 어떨까? 이건 전 찬성입니다. 야구는 좀 공격 수비가 나뉘는데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공격이 여러 지표가 더 있고 해서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죠. 골든글러브 또한 그런 지적들이 뭐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닌데 고민할 때도 됐다. 우리 리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투표는 실명제를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년째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크다? 그렇다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의 대표팀 선발 원칙이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내년 9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차출 대원칙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우리 채널의 KI님이 부장님 아겜 차출 규정이 U24 팀당 최대 3명 차출로 발표한데 발표한 건 아닙니다. 와카는 있나요? 와일드카드는 있나요? 근데 발표한 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근 10개 구단 단장들 모임 실행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 아니지만 95% 이상, 99% 이상 확정인데 단장들 10명은 모두 합의했습니다. 이사회 곧 상정해서 결정이 날 건데 앞서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콘텐츠 내용에서 큰 틀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 또 프로 3년차 이하 선수가 선발 대상이고 팀당 최소 1명, 최대 3명, 와일드카드는 3명인데 와일드카드는 팀당 1명 이상은 못 넣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가 포함을 해서 구단당 최대 3명입니다. 와일드카드가 들어가면 나머지 선수는 최대 2명만. 이 기간 동안에 부상자 명단에 뭐 15일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차출 응해야 된다. 구단들은 차출 대상이 되면 무조건 보내준다. 왜냐하면 내년 9월인데 시즌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위 다툼이 굉장히 팍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구단들의 셈법이 다르니까 보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졸 선수는 만 24세 이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24세 이하 또는 3년차 이하라는 규정을 뒀는데 사실상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회가 지금 아시안게임인데 파리올림픽은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 이미 빠졌고 LA올림픽
아직 미정이지만 야구가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당장은 그래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그래서 주목받죠.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피렐라 선수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 새 외국인 투수 알버토 수아레즈 선수 100만 달러 꽉 채워서 좀 데려왔는데 삼성이 늘 국내에서 이렇게 메디컬 체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좀 못 오잖아요, 선수가. 그래서 미국 현재 MRI 촬영 필름을 받아서 이걸 국내 병원 두 곳에 보내서 크루 체크를 좀 했다 그럽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1m 90이고 106kg 장신 우암 파이어볼로인데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데뷔했었고 2019년부터 3년간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뛰었고 포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52.8인데 굉장히 빠른 수준입니다. 평균 구속이라 그러니까 올 시즌에. 근데 9위는 뷰캐넌 선수보다 좀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은 아무래도 좀 뷰캐넌 선수가 조금 더 낫다. 이것이 삼성 내부 평가인데 지금은 100만 달러 안 주고는 못 데려온다고 그럽니다. 안 올라 그러니까 선수 없다 그래요. 좋은 선수인데 삼성 내부적으로는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데려왔다 그러고 국내 팀의 영입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데려왔다 그럽니다. 피렐라 선수는 재계약이 좀 삐걱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다. 그저 얼마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한간에 몸값 대폭 인상을 요구한 건 아니냐 그러진 않다 그래요. 그리고 이 피렐라 선수가 족저 근막염이 있잖아요. 고질이라기보다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술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수술은 좀 별 의미가 없다고 팀에서는 지금 좀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체중을 좀 줄이는 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럽니다. 삼성 내부 FA 협상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호, 백정현 그리고 박혜민 선수 내부 FA 잔류시킨다는 건 내부 기조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죠. 관계자 얘기는 대화는 꾸준히 하고 있고 진척이 아주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삼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최재훈 선수 타결 소식 이후로 계속 지금 아직 2호 계약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FA 시장에 나온 일부 30대 초반 선수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4년 이상의 단연 계약, 6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허경민 선수 최대 7년, 그리고 정수빈 선수 6년, 그런 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구단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자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선수가 긴 계약 기간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협상 담당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타구단도 마찬가지일 거다. 다만 선수가 원하는 부분과 팀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단이 보통 프랜차이즈 스타일인 이 내부 FA 선수들에게 4년 이상의 6년, 7년 이렇게 초장기 계약을 해주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팀 영입 경쟁이 딱 붙었다. 그럼 뭔가 이 선수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가 원하는 몸값을 정말 맞춰주기가 힘들다. 그 규모를. 그렇다면 기간을 늘려서 전체 계약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거죠. 한 구단 관계자 얘기인데 FA 협상 때는 에이전시와 선수가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러려고 에이전시 고용도 하는데 에이전트는 그냥 협상자들은 좀 무리하게 보이는 조건을 던지는 거죠. 선수가 직접 만나면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아주 뜨거웠던 협상 분위기를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사실 이제 말하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에이전시를 고용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선수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죠. 그 협상 전략 중에 하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선수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건 구단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팬들께서는 그게 굉장히 좀 발끈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B수도권의 B단장 얘기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A단장 얘기했으니까 그냥 B단장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실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좀 차분해졌고 외야수가 많다. 팀마다 영입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한 에이전트가 여러 선수 데리고 있기도 하고 A안, B안이 있어서 한 명 놓치면 대안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나온 선수 구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장 개인적으로는 몸값이 제일 큰 선수들 행선지가 결정이 되면 나승범이라든지 김재환이라든지 그럼 순차적으로 계약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한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셀러리 캡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셀러리 캡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각 구단마다.
이 비단장 얘기는 아직은 내년 연봉도 정해지지 않고 변수가 있는데 셀러리 캡의 페널티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치세를 내고 나면 성적 부담이 더 생긴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 부담인데 사치세를 냈는데 7등, 8등? 그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여론도 그렇고 미디어도 이 부분을 많이 꼬집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뭐 연봉 1인데 팀 성적은 뭐 차이 우리 이름 제목이 딱 나오니까 이거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셀러리 캡에 좀 두려움이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가 도와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더니만 네가 그지냐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